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집진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진이라는 거는 이제 입자상의 어떤 물질들을 우리가 이렇게 입자상의 물질들을 얘를 지가 갖고 있는 어떤 밀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가라앉힐 건지 아니면은 원심력을 이용해서 제거를 할 건지 아니면 관성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해판을 붙이면서 제거를 할 건지 또는 이제 여과포라고 있어요. 필터죠, 필터를 통과시켜 가지고 이 안에 잡아올 건지 전기를 이용해서 마이너스로 대전해서 플러스의 어떤 집진판에 제거를 할 건지 아니면 물을 뿌려 가지고 제거할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집진장치에 대한 선택에서 입자의 밀도, 입경, 물리화학적 성질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우리가 한다 이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력 침광速도라고 있어요. 이 집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중력에 의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침광하는가 이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입자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얼마만큼 빨리 떨어지는가 이거 갖다 우리가 중력 침광 속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VG라고 하고요. 이 VG에는 이 중력 가속도 G 9.8m/s 제곱과 이 입자의 밀도와 그다음에 이 유체의 밀도, 그다음에 이 유체의 점성계수 이런 것들이 이제 관여하고, 그다음에 이 입자의 직경 dp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서로 관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경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중력 가속도에는 당연히 비례하겠고 점도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먼지와 가스 이 비중차에 비례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외울 것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공식을 기억을 함으로써 이 위에 어떤 것들과 비례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를 꼭 잘 암기하셔야 됩니다. 공식을 외워야 돼 얘는. 자, 그래서 자, VG라는 거는 중력 침광 속도고요. G는 중력 가속도 우리가 9.8m/s 제곱 또는 980cm/s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유체 밀도 이건 이제 공기의 어떤 밀도입니다. 1.293 kg/세제곱미터 또는 g/리터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입자의 밀도는 이제 주어져요. 이거보단 크겠지. 그래야 가라앉으니까. 그 다음에 입자의 직경 밀리미터라든지 마이크로미터라든지 주어집니다. 환산해서 써야 돼요. 이 같은 단위로. 네, 점성계수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의 인자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VG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임계입경, 절단입경이 있는데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입자의 직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 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스토크스 직경과 공기역학적 직경입니다. 자, 공기역학적 직경이다라는 건 뭐냐면, 자, 측정하고자 하는 입자와 동일한 침광 속도를 가지고 밀도가 1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토크스 직경은 측정하려고 하는 입자와 동일한 침광 속도를 갖는 구형 입자, 얘는 밀도를 이제 고려해서 하는 거고, 얘는 밀도를 이제 그냥 1로 그냥 딱 놓고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많아요. 필렛, 마틴, 그 다음에 등면적 직경이 있는데, 이 입자와 특정 입자의 이 2분의 1, 이 면적을 반으로 나눈 이 선, 요거 이제 마틴 직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필렛 직경 같은 경우는 이제 투영 면적,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여기 가장 긴 자리. 그 다음에 이 등면적 직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랑 얘랑 똑같은 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종류들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PM10, PM2.5라고 하는 애들이 공기역학적 직경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효율 산정인데요. 자, 효율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떠한 처리 장치에 100이 들어갔어요.
자, 제거되는 거는 20이고 나가는 게 80이래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제거율은 20%가 됩니다. 통과율이 80%가 된 거예요. 100이 들어와서 20 제거되고 80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자, 어떻게 얘가 20%, 80% 나왔습니까? 유입 농도와 출구 농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1-in분의 out 하면은 제거된 제거된 농도가 퍼센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공식 잘 기억을 하시고, 요게 난 좀 어렵다 하시면은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100분의 20으로 하면 되지. 1-100분의 80, 1-100분의 80이랑 100분의 20이랑 요거 계산기 눌러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거율의 어떤 개념에 의해서 요거를 갖고 써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단인 경우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단인 경우에는 두 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제거 효율이 예를 들어서 90%고요. 여기도 제거 효율이 계산하기 쉽게 그냥 90%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000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1000이 들어가면은 90%가 제거되죠? 그럼 얼마가 제거되냐면 900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넘어가는 거 얼마가 넘어가요? 100만 넘어가는 거예요. 10%만 넘어가니까. 자, 그럼 10에 90%가 제거되는 거니까 90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90% 제거되고 10% 넘어가니까 10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 전체 효율 어떻게 돼요? 전체 효율. 이 전체 효율은 이 100과 그 다음에 이 1000과 이 10과의 관계로 우리가 효율을 구할 수 있어요. 즉 990만큼이 제거된 거기 때문에 전체 제거 효율은 1000분의 990 곱하기 100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1-1000분의 10 곱하기 100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2단으로 연결된 경우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를 갖다 정리를 해 놓은 식이 이거예요. 네, 이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뭐 외워서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단별로 계산해도 되고, 이렇습니다. 자, 저는 이 문제를 한번 이 효율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갖고 와봤는데, 자, 염소 농도가 200ppm이었어요. 그 다음에 10mg per 세제곱미터로 최종 배출한다고 했다. 염소의 제거율은 근데 보니까 뭐가 다릅니까? 얘네들의 서로의 단위가 다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단위를 하나로 맞춰주면 돼요. 어떻게 맞춰줄까? 요거 기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mg per 세제곱미터. 이 mg per 세제곱미터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200ppm이다. CL2가 됩니다. 염소 같은 경우 CL2가 돼요. 그래서 얘가 분자량이 71이에요. 자, 200ppm이라는 얘기는 200ml per 세제곱미터죠. 그 다음에 1몰은 그람 분자량이었고, 얘가 22.4L였는데 얘가 1밀리몰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밀리그람 분자량이에요. 얘는 22.4ml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관계를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없애주고 밀리그램만 살게 하고 계산하시면은 633.9285mg 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는 게 633.9285죠? 나가는 거 얼마예요? 10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곱하기 100 하시면은 98.42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HF를 제거하기보다 효율 90% 흡수타 3대를 직렬로 설치했대요. 3대를. 90, 90, 90 3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HF 유입 농도가 처음에 3000이었어요. 3000. 자, 3000짜리가 여기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90%는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제거되는 거예요? 2700이 제거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 얼마입니까? 나가는 거 300이지. 그럼 또 여기에서 뭐예요? 90%가 제거돼요. 그럼 270이 제거되고 나가는 거는 30만 나갑니다.
그쵸? 거기까지가 어디냐면 여기까지. 지금. 계속 90% 제거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대. 이렇게. 그럼 여기서 또 90%가 제거되니까는 27이 제거되고 남는 거는 3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리가스 중에 HF의 농도는 나가는 거 지금 처리가스니까 나가는 배가스의 HF의 농도를 구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3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전체 효율은 어떻게 돼요? 3000 들어와서 3이 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효율은 1 마이너스 3000분의 3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레이놀드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유체의 어떤 흐름과 관련해서 이 입자의 어떤 제거, 입자의 운동 방향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이 레이놀드수는 이 점성력과 관성력과의 관계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미분의 D로 V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게 한 2000보다 작다. 충류라 그래요. 이렇게 일정한 형태의 물의 흐름으로 쭉쭉쭉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게 4000 이상이다. 그럼 난류예요. 막 소용돌이 치면서 이렇게 가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난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런 미우와 D와 로와 V 각각의 내용을 주면서 한번 구해봐라. 숫자가 얼마 나오냐. 공식과 이 개념, 그 다음에 여기 내용까지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집진장치의 종류에서 이제 이 집진장치에 대한 내용들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집진장치와 관련된 어떤 특성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중력 집진장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 여기 있죠? 압력 손실, 그 다음에 취급 입자, 효율, 세 가지 좀 잘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압력 손실 같은 경우 좀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집진장치의 압력 손실은 얼마인가? 그 다음에 입자의 어떤 사이즈와 효율을 보면 이거는 작고 미세한 입자를 제거하는 건가? 아니면 큰 입자를 전처리 개념으로 제거하는 건가? 이게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큰 입자를 좀 한 반 정도 이제 줄이죠? 전처리 개념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제거가 어려워요. 이런 특징이 있다. 자, 그래서 중력 집진장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중력에 의해서 자연 침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급 입자는 50, 그 다음에 효율, 압력 손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0에서 15죠.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림부터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입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특정한 밀도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큰 통이에요. 이렇게 제거되는 게 중력 집진 장치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특징 같은 경우에는 운전, 유지 비용이 당연히 작겠고, 압력 손실이 적다.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 기체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조금이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재진 효율이 좋지 않다. 이거 효율이 안 좋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 40에서 60 여기 얘기했고, 간단하다. 간단해 보이죠? 전처리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0% 제거되는 입자의 설계 기준은 VG분의 V는 H분의 L. 자, 보시면은 VG는 밑으로 떨어지는 속도예요. 그렇죠? 중력 침강 속도. 이거 옆에 뭐가 있어요? H가 있지. 여기는 침전, 이 중력 집진장치의 이 깊이가 되겠습니다. 깊이.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는 예를 들어서 여기 깊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H라는 얘기야. 자, V라는 얘기는 수평 유속이에요. 얘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옆 길이 L이 되겠죠? 여기 옆에 짝꿍이에요. 그래서 VG분의 V는 H분의 L이라는 어떤 조건이 됐을 때 그때 100% 다 제거된다. 그러면은 설계를 할 때 L과 H의 관계를 이 VG와 VY의 관계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은 다 제거가 되겠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효율이라는 거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는 침강실의 입구 폭이 클수록 뭐예요? 여기가 커지게 되면은 여기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갈 때 유입되는 V의 속도가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천천히 흘러가겠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잘 제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침광실의 높이는 낮고 길이가 길수록 효율이 좋아져. 이건 집진 효율 계산하는 식, 방금 그 앞에 나왔던 식과 좀 비슷한데, 효율이 증가하려면은 H가 줄어들고 L이 길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똑같은 부피인데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랑 둘 중에 누가 더 효율이 좋냐면 얘가 더 효율이 좋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당연히 기류는 동일해야 되고 단수가 증가할 경우에는 효율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게 중력 집진 장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성력 집진 장치 한번 보시면은, 얘는 이 가스가 오다가 이 방해판이라고 있어요. 이 방해판에 쿵 부딪혀요. 자, 쿵 부딪혀서 어느 정도 좀 힘을 잃어버린 애들은 기류가 이 방향이 바뀌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 애들은 얘가 가서 쿵 부딪히고 다음 단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쿵 부딪히고 떨어지고 청정한 가스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쿵 부딪혀서 떨어진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무거운 애들. 쿵 부딪히고 다음 단으로 가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얘는 가벼운 애들, 얘는 무거운 애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부딪힐 때마다 이게 계속 작은 입자들이 이렇게 제거가 되는 그러한 원리의 집진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방해판에 충돌을 시켜가지고 급격한 방향 전환을 이루어서 제거하는 그런 집진 장치다. 자, 보시면 이제 압력 손실 뭐 한 30에서 70 정도 되겠습니다. 입자는 조금 더 작은 입자까지 제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효율은 50에서 7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보신 것처럼 이 방향 전환하는 각도는 작고 방향 전환 횟수가 많아서, 즉 판이 많으면은 횟수가 많아지죠. 이럴수록 압력 손실은 커지지만 집진율은 증가하게 되겠어요. 이 방해판이 많아지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적절한 크기의 호포가 필요하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청소기 돌릴 때도 청소기 그 먼지 주머니가 작으면은 조금 돌리다가 안 돌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크기의 호포가 필요한 거고, 충돌을 할 때는 기류의 방향 전환 직전에 가스 속도가 빠르고 곡률 반경은 작을수록, 이건 뭐냐면 이렇게 때 이렇게 돌아야지 이렇게 크게 돌면은 곤란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포집이 잘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관성력 집진 장치 일반적으로 직전에 속도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국 가스는 느릴수록 밀입자가 제거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자, 다음 원심력 집진 장치예요. 자, 이거는 이제 입자의 원심력을 이용한 건데, 원심력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밖으로 가는 게 원심력이고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구심력입니다. 그래서 원심력,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3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효율이 좀 올라갔죠. 압력 손실도 50에서 1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입자가 가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선의 길이를 타고, 이거 원심력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먼지들이 이렇게 쌓입니다, 여기로. 그러면서 여기 라인을 타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입자는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다 가고, 마지막에 청정한 가스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처리되는 게 원심력 집진 장치다. 자, 여기에 어떤 기류를 잘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선회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일부의 유량을 빼다가 다시 앞쪽으로 꽂아주는 게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블로다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현상은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사이클론이라고 하는데, 원심력 집진 장치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뭐 구조가 간단하고 용이하다, 뭐 점착성 배출 처리,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가스는 좀 처리가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블로다운 효과, 방금 설명드린 그 효과를 이용해서 효율을 좀 증대할 수 있다, 압력 손실 이만큼. 자, 그 다음에 뭐 전처리 장치로 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좀 저렴한 편이다라는 거. 사이클론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같은 거예요, 사실. 시험에 이제 원심력이라고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사이클론 집진장치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블로다운 효과, 방금 설명드린 그 효과를 일으킨다라는 거.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도는데 가스가 선회하잖아요. 얘가 빠르고 많이 돌수록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의 어떤 그 지름을 작게 하고 몸통을 작게 하고 길이를 길게 해서 유속을 빠르게 하고 회전수를 늘려야지 효율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입구 유속에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들어갈 때도 좀 빨리 들어가주면은 효율이 높아져요. 하지만 압력 손실은 커지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더스트 박스, 뭐 이 호퍼입니다. 밑에 얘가 좀 적당한 크기를 갖고 있어야 되고, 배관이 뭐 작을수록, 그리고 제비산, 요건 뭐냐면은 여기 안에 얘네들의 흐름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깃을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동차 같은 거 보면은 트랙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라인대로 차가 돌도록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있죠. 이런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농도일 경우에는 병렬 연결을 한다, 이건데 여러 개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효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자, 세정 집진 장치, 이거는 우리가 앞에 유해가스 처리해서 했어요, 사실. 그래서 세정 집진, 그러니까 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그 방법이 가스사항 물질, 유해가스의 처리에서도 가능하고 입자상 물질에서의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랑 지금 비슷한 거냐면 스프레이, 노즐을 통해서 이제 분무하고 있죠. 분무탑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가스만 제거하느냐, 그게 아니라 가스상의 물질만 제거하느냐, 그게 아니라 입자상의 물질까지 같이 제거가 됩니다. 입자상의 물질까지 함께 제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한번 보면은 얘는 이제 가스를 기포, 이런 것들을 통해 세정을 해서 말 그대로 입자상 물질과 가스상 물질을 동시에 제거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요. 자, 여기 세정 집진 장치 처리 원리, 관성 충돌, 확산 포지, 응집작용, 직접 흡수, 이 네 가지를 이렇게 깔아놓고 뭐 아닌 거를 하나 집어넣어요. 뭐 그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확산과 포집, 응집, 직접 흡수하는 거, 충돌해서 잡아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정 집진 장치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나왔는데, 아무래도 물을 쏘기 때문에 아주 고온의 가스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 하지만 폐수 처리가 필요해요. 물이 이제 흘러가니까. 그리고 물을 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시 재비산된다, 이런 거는 좀 거의 염려가 없다. 그리고 조회성과 점착성, 조회성이라는 건 이제 수분 흡수에 녹는 거죠. 이런 처리도 가능하다라는 거. 쭉 종류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걸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냐. 벤츄리 스크러버, 얘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300에서 800 정도의 압력 손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유속과 가장 큰 압력 손실을 갖고 온다. 자, 얘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액가스비를 잘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점검을 좀 잘 해줄 필요가 있어요. 뭐 처리 속도가 매우 크다라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온도, 뭐 이런 것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자, 여기 좀 중요합니다. 벤츄리 스크러버에 대한 내용. 압력 손실이 300에서 800 가장 크다. 그리고 속도도 제일 높아요. 커요. 이 두 가지. 소형으로 대용량 처리는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물방울 입경과 먼지 입경의 비가 150대 1 전후가 좋다라는 것까지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여과 집진 장치예요. 이건 이제 백필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기장 같은 게 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뭐 모기가 날아가겠지. 이렇게 해야지. 날아갑니다. 얘가 가다가 여기가 너무 작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안으로 못 들어가요. 얘가 먼지인 거예요, 먼지. 그래서 이 입자상의 어떤 물질이 얘가 더 크고 이 가운데가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박혀가지고 또는 쿵 부딪혀서 또는 약간 좀 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제거가 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여과 집진 장치라고 하고 백필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여과제의 이제 먼지를 통과시켜 하는 거고요. 0.1에서 20이죠. 굉장히 작은 입자의 사이즈도 제거가 가능하죠. 99% 가까이 효율이 되고 압력 손실은 뭐 한 200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관성 충돌, 접촉 차단, 확산, 중력 침강 이러한 주된 집진 원리가 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과 집진 장치 특징에서 기억부터 티귿까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간헐식이냐, 뭐 가끔 한 번씩 털어낼 거냐, 아니면 연속적으로 털어낼 거냐 이거고요. 겉보기 여과 속도가 작을수록 미세 입자를 포집한다. 이거는 센 애들 있잖아요. 모기 중에서도 센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모기장을 뚫고 갑니다. 그런데 좀 이 속도가 좀 약해야, 작아야지 이 필터에 걸려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얘를 뚫고 가버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을수록이 맞고, 온도와 압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포의 손상, 이 필터가 온도가 높거나 이러면 못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매연의 성상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온의 가스는 좀 처리가 부적합하다 되어 있는데, 고온의 가스를 처리하려면 그 고온을 견디는 필터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제거가 이제 가능한 물질의 종류가 여과포마다 다르다. 면적은 넓다. 폭발성, 점착성 먼지 제거는 곤란하다 이건데, 얘는 뭐냐면은 위에서 얘기하는 먼지를 털어낼 때 충격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폭발성이라는 얘기는 때리면은 터질 수 있어요. 점착성이라는 얘기는 붙어있단 말이지 때려도 안 떨어져요. 이러면은 이 집진장치를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곤란하다. 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젖으면 일단은 끈적끈적하고 붙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자, 그리고 여포 재료가 있어요. 사실 이게 뭐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는데 시험에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얘가 몇 도냐 이게 나와요. 자, 일단은 제일 높은 온도 아마이득의 나일론이죠. 나일론 우리가 생각. 얘가 제일 높고요. 낮은 거 뭐겠어요? 용면, 양모, 약간 좀 섬유 재질이에요. 우리가 천연 이런 면 같은 거, 옷의 면 이런 재질이 낮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250, 100이니까 이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과 집진장치의 효율 향상 조건에서 나왔는데, 뭐 한번 쭉 한번 보시면은, 이 여포제를 뭐 적절히 선택하고, 뭐 손상을 뭐 방지해라. 겉보기 여과 속도는 작을수록 미세한 먼지를 잡아낸다. 뭐 이러한 특징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전기 집진장치입니다. 사실 전기 집진장치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근처에서 있진 않고요. 그런 시설에 가야지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간단합니다. 이게 가스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를 먼지한테 주는 거예요. 이쪽에 가운데에서 방전극이라고 하는데 얘가 먼지거든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입혀주는 거예요. 옷을 입혀줬어. 마이너스짜리 옷을 이렇게 입혀줬어요. 그러면 얘가 지나가는데 어디를 지나가냐면 이 플러스가 있는 이곳을 지나가요. 자, 내가 마이너스라는 옷을 입혀줬는데 플러스 쪽을 지나가다가 얘가 붙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제거하는 게 전기 집진 장치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옷을 입혀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코로나 방전이다. 이렇게 불러요. 코로나 방전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입자로 먼지를 대전시키고 그거를 집진판 또는 집진극에서 플러스로 된 집진극에서 잡아내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방전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대전된 부진 입자를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집진극에서 잡아낸다. 보시면은 굉장히 작은 입자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효율도 좋아요. 압력 손실도 좀 적어요.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미세한 입자도 잡아낼 수 있고, 뭐 약 350 전후 고온가스도 처리할 수 있고, 전압 변동과 같은 조건에서 쉽게 적용이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 면적이 넓고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이러한 특징이 있겠죠. 그리고 집진극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서 나왔는데 부착된 먼지를 털어내기 쉬워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제 이렇게
다음에 또 다음 게 붙고 다음에 붙고 하니까 붙은 애는 한번 털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좀 쉬워야 되고 강도가 있어야 되고 재비산이 뭐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구조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와 관련해서 효율을 이제 뭐 이 도이치 앤더슨 식에 의해서 효율을 산정을 하는데 얘가 1-2의 Q의 -AW2거든요. 근데 이게 그 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기능사에서 뭐 간혹가다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하셔서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진의 겉보기 이동 속도입니다. 이건 뭐냐, 이 판에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 마이너스로 대전된 애가 플러스로 간단 말이죠. 이때 얘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결정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겉보기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효율은 증대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내가 이 입자에 마이너스를 줬는데 이게 너무 조금 줬어요. 조금 주면은 이게 플러스로 가지를 못해요. 어떻게? 얘는 플러스가 강한데 얘는 마이너스 조금이야. 그럼 막 플러스가 있나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다시 위로 올라가 버려.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는 요게 상대적으로 작고 얘가 너무 커. 이 큰 애를 얘가 잡아당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가 끌려가지 않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이거 갖다 우리가 역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간인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옴센티미터 정도의 정상적인 저항으로 우리가 운전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높아서 낮추기 위해서는 SO2를 주입을 하고요. 수증기 얘를 갖다 집어넣고, 너무 낮아서 높이려면은 암모니아 가스를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집진장치 효율을 저항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집진장치 압력 손실 시험에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이거 맞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전기집진장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환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환기는 사실 우리가 기능사에서 다루기는 조금 너무 좀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뭘 기억을 했으면 좋겠냐면, 자, 후드의 개구 면적을 점차적으로 작게 하여 흡입 속도에 변화를 준다라고 이제 뭐 설치 요령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가면 굽죠? 여기 이렇게 가요. 이게 뭐냐? 얘가 후드야. 그렇죠? 얘가 조그만한 게 요 바로 위에 있어요. 이 면적이 줄어들게 해야지만이 이 후드의 환기가 잘 돼요. 후드를 통한 환기가. 그게 이제 이 말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가 좁고 얘가 좁아지고 여기 가까이 갈수록 흡입 속도가 커지죠. 얘가 커지면은 빨리 가요. 그렇죠? 에어커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여름 같은데 어디 들어갈 때 보면 위에서 바람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에어커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 오염물질 나가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블로워 근접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종류 참고로 보시고, 일반적 흡입 요령, 충분한 포착 속도를 갖도록 가까이 갖다 붙여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발생원에 붙이고 국부적인 흡입 방식, 개구 면적 가능 작게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상당 직경이라는 얘기는 이 후드가 네모죠? 보통 네모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직경이 어디냐는 거예요. 원은 직경이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경을 알 수 있어. 그런데 얘는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원으로 비교했을 때, 이거를 원으로 바꿨을 때의 직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각형 덕트에서의 상당 직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A 플러스 B분의 2AB예요. 여기가 A, B일 때 A 플러스 B분의 2AB 계산하시면 사각형인 덕트에서의 상당 직경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압력 손실 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V제곱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뭐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기능사에서는 이게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각각의 수치들을 다 줍니다. F, D, L, G는 나와 있죠. V 다 주고 대입해서 바로 계산해라, 이런 얘기죠. 덕트라는 얘기는 이 가스가 후드를 통해 나갈 때 이 덕트를 통해서 나가요. 여기에서의 어떤 마찰 손실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야지 뒤에 불어나 이런 것들
우리 환풍기, 주방 환풍기도 꾹 누르면 웅 돌잖아요. 그 용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마찰 손실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계산하고, 요게 이제 속도수도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수가 앞쪽입니다. 그리고 D분의 L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동력의 산정에서 보시면은 102 곱하기 효율분의 델타 H 곱하기 Q 곱하기 여유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P는 킬로와트입니다. 킬로와트. 그리고 유량은 세제곱미터 퍼 세크, 여유율, 효율, 압력 손실인데, 이것도 공식을 외우면 풀 수 있습니다. 기능사에서는 그냥 이런 조건을 주고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죠? 요게 간혹 가다가 밀리미터 H2O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1000을 해서 이렇게 단위를 만들어줘야 돼요. 왜? 1m는 1000mm니까. 그죠? 이렇게 단위를 맞춰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드의 유량 산정에서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Q는 AV 앞에서 우리가 유량, 단면적, 그 다음에 뭐 직경 얘기했었던 거 있죠? 그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원형인 경우에는 이제 4분의 파이 D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D를 구할 수 있고요. 뭐 그냥 면적 사각형인 경우에는 D 값이 뭐 상당 직경 그런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개념 Q는 AV만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덕트가 이제 원인 경우에 요 D 값을 요 내용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집진장치 어떤 종류와 특성 등 간단하게 사실 뭐 짚고 넘어가 봤는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다 하려면 한 며칠을 해도 지금 좀 모자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파트인데, 주로 이제 기능사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들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도 위주로 잘 공부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이쪽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 다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